살다 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유시민 씨가 스스로를 평론가가 아니고 작가라고 한 거는 뭐 잘한 거다. 창작을 할 수 있으니까. 평론가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논거, 과학적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요. 작가는 뭐 시를 써도 되고 뭐 옛날에 김지아 선생처럼 담시라 그래서 욕하는 거 써도 되고 할 수 있어요. 박선원이 드디어 브레이크를 뽑아버렸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쌓은 인지도를 들고 최고위원 선거판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유시민의 통장을 뒤지고 마음속 욕망까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시민 씨 같은 분이 대놓고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치를 포기하셨잖아요. 포기하시고 나서 이제 주로 저술 활동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술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명성과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스스로가 정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그 부를 축적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마 본인은 이제 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네. 개인 소득세를 내가 많이 낸다. 유시민 작가님이 개인 소득세를 많이 낸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아니 기부. 세금 많고 돈이 많으면은 네. 노무현 재단에 기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유시민 무슨 연구 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도 더 많이 하시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나시고 하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정치를 비롯해서 공적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네네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길로 저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부가 공적인 생활로 들어가면 드러나면은 나를 비판할 수 있다. 내가 비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는 끊으셔야죠. 영향력을 그렇지.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정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정치에 입을 닫아라? 정치에 미련이 남아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유시민의 말이 무엇이 틀렸는지는 없고 재산과 나이, 우라라는 박선원표 심리소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석이 던진 신천지 프레임까지 받아들고 민주당 전체를 위험한 의혹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충성도 오디션을 벌이는 겁니까?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을 유시민 선배한테 엄중하게 경고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나 왜 그런지 안다고요, 저는. 아니,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유명한 시 있잖아요.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다 어느 길로 와버렸어요. 그렇죠. 작가로서 이제 대성공을 해서 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로 끝날 그게 아닌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길은 다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라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해를 하는데 왜 새 책 나올 때마다 그러냐고. 그거는 아니지. 아니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나 일부러 유시민 작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공개적으로. 내가 딱 이야기를 해드릴게. 유 선배가 왜 그런지 나하고 했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오. 내가 따끔하게 말씀해드릴 테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70 다 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박선원의 말을 들어보면 유시민이 무슨 말을 어떻게 틀리게 했는지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유시민의 통장 잔액을 추측하고 정치에 대한 미련을 창작하고 마음속에 우라가 쌓였다는 심리소설을 씁니다. 유시민에게 작가니까 창작을 할 수 있다고 조롱을 하더니 정작 소설을 쓴 사람은 박선원 본인 아닙니까? 유시민은 돈이 많아서 정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치에 미련이 남아서 대통령을 비판한다? 대단합니다. 유시민 본인도 모르는 마음을 박선원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 최고위직을 지냈다고 이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감청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유시민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발언의 어느 문장이 틀렸는지 논리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논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산과 나이, 정치적 미련이라는 기괴한 단어들을 꺼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울화가 쌓였다는 정신분석까지 시작했습니다. 논리가 없으니 통장을 뒤지고 반박이 안 되니 마음속을 창작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 유시민의 재산이 왜 등장합니까? 유시민이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습니까?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선원이 꺼낸 내용은 유시민이 책을 많이 팔았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낼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쓴 작가가 책을 많이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답니다. 대체 이게 왜 정치적 비난의 근거입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면 정치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합니까? 좌파는 평생 가난해야 하고 돈을 벌면 사상 검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유시민이 책을 많이 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유시민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합니까? 유시민의 재산을 공격한다고 유시민의 논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를 포기한 박선원의 정치만 처참하게 가난해질 뿐입니다. 유시민은 작가이고 책을 씁니다. 독자가 그 책을 선택하면 인세를 받습니다. 책이 많이 팔린 작가가 돈을 버는 것은 충격적인 비리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말합니다. 유시민은 정치를 포기했고 이미 돈도 많이 벌었으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기가 막힙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훈계하면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입막음에 가깝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거에 출마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없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왜 합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국민은 투표할 때만 불려나와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겁니까? 정치는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유시민의 영향력은 독자가 그의 책을 사고 시청자가 그의 말을 들으며 각자의 판단으로 그의 의견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반면 박선원의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입니다. 한쪽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생긴 영향력이고 다른 한쪽은 공적인 제도로 부여받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권한을 받은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영향력을 얻은 시민에게 이제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더 위험한 권력자입니까? 유시민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입을 닫으라고 경고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유시민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더 정확한 논리와 사실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크니 정치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하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권력입니다. 더구나 박선원은 유시민이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며 정청래까지 한 묶음으로 공격합니다. 정청래가 유시민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라는 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선을 긋고 배척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도를 광고하는 정치.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은 듣기 싫은 현실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욕을 먹더라도 멈춰 세웁니다. 반면 아첨하는 정치인은 대통령에게 현실을 말하는 사람부터 적으로 만듭니다. 충성은 권력자의 실패를 막지만 아첨은 권력자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박선원은 지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에게 더 충성하는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시민의 논리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박선원이 최고위원 후보인지 충성도 오디션 참가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박선원의 폭주는 유시민 공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석이 던진 신천지 프레임에 올라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언급된 2023년의 정황을 보십시오. 2023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기입니다. 박선원의 주장대로 그때부터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정황이 존재했다면 당시 지도부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박선원은 왜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김민석이 신천지 프레임을 꺼낸 직후 당대표 선거가 한창인 지금 이 의혹이 무대 위로 올라온 겁니까?
신천지 개입의 실체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먼저여야 합니다. 선거 구도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들어맞는 제보를 나중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김민석이 의혹을 던지고 이건태가 제보센터를 열고 박선원이 새로운 정황을 확대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우연인지 역할 분담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확성기의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의 신천지 의혹 제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 이낙연의 대장동 공격을 떠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같은 당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상대 진영과 수사기관이 가장 좋아할 의혹을 먼저 던집니다. 상대 후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 전체가 수사와 공격에 노출되는 이 쓰레기 같은 공격 방식.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공격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최초 발언자는 말합니다. 나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특정 후보를 말한 것은 아니다. 참 많이 보던 정치입니다. 이낙연이 대장동의 문을 열어 검찰과 국민의힘을 민주당 경선 안으로 초대했다면 박선원은 신천지라는 문을 열어 민주당 당원명부 앞으로 수사기관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선원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선거용 실언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며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재산과 나이, 정치적 미련과 마음속 우라까지 공격하는 저열한 방식.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기관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권위를 실어 정치적 암시로 던지며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부 성공을 위한 최고의 충성인 것처럼 말하는 행동.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내 비판은 배신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정부 흔들기가 되며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 당원은 외부 세력이나 조직적 개입의 대상으로 의심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책을 팔아 번 돈은 출판 기록과 세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울리는 딸랑거리는 소리는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충성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권력자를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청꾼은 권력자를 지키는 척하면서 권력자가 현실을 볼 수 없도록 주변 사람들의 입부터 막습니다. 박선원은 유시민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원의 발언이 유시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시민의 논리를 피하기 위한 재산 공격과 심리소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비판자의 입을 막고 같은 당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